2024년 7월 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늘 그렇듯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7월 8일부터 7월 12일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 먼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지난 7월 5일 금요일 코스피는 28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4년 하반기의 시작, 2024년 3분기의 시작, 2024년 7월의 첫 번째 주, 그렇게 뭔가 나중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첫 스타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명분은 주어졌었고요. 여기에 재료도 있었죠.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뉴욕 증시가 수요일 날은 반장만 열렸고요. 목요일 날은 휴장이었고요. 즉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우리만의 놀이를 할 수 있었던 판이었고, 여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7월의 첫 번째 주는 나쁘기보다는 좋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시나리오에 훨씬 더 많은 힘이 실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미쓰리와는 또 살짝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이 2862포인트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국민의힘을 보면서 일명 대한민국의 보수당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권력의 개가 되고 있고 쪽도 못 쓰고 있고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보다 금융인들이 사실 더 그렇습니다. 세상 답답하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쫄 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문득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임성근 그 사단장의 혐의에 관련된 카톡이 공개됐고 거기에 이종호란 사람이 삼부라는 단어를 썼고 거기에 삼부토건 주가의 움직임이 수상치 않다, 수상쩍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왜 우리 금감원장, 우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업을 수사해봤던 경력이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왜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주식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쭉 볼 텐데요. 우선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770에서 289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NH투자증권이 내놓는 이 보고서는 목요일 날 종가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보고서다 보니까 금요일 날 2862포인트의 이 지수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수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2,900을 가니 3,000을 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가지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셔라. NH투자증권이 이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770에서 2890포인트로 예상을 했는데 2900이 넘어갔으니 예상보다 더 잘 갔으니까 3000이 바로 갈 수 있어, 이런 소설은 약간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오히려 지난주의 움직임과는 좀 사뭇 다른, 뭐, 흔히 얘기하는 아름다운 조정, 쉬어가는 구간, 뭐, 이런, 핑계를 대서 지난주보다는 좀 주식시장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오늘 방송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는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고, 거기에 반대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지난주보다는 오히려 좀 지난주와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완화 흐름,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어닝 시즌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상승 요인을 증권사들이 내놨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자리 잡았고요. 하락 요인은 미국 대선 그리고 프랑스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이다라고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요. 자, 추가적으로 국내 애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보면은 일단 금융주 강세가 예상된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코스피가 막 2,800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이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금융주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된다면 코스피는 2,9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정치적 이슈가 상당히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나 프랑스 총선 같은 이런 정치적 이벤트의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거시적 환경에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요, 거시적 환경에 주목해야 된다. 이 의미는 여러분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 그러니까 정치 일정 같은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고 변동성이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오래가지 않을 거고 이건 잠깐의 이벤트니까 조금 더 멀리 봐라, 거시적으로 봐라 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하면 돼. 금리 인하하면 경제도 좋아지고 만사형통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는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거시적 환경에 주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7월 9일부터 7월 11일 나토 정상회의에 주목하라고 하는데 뭘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다가오는 한 주 안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요약 정리를 좀 하자면 더 갈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있고 소비자 물가지표 완화될 거고 한국 기업 실적 좋아질 거며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안감, 뭐 프랑스 총선 이런 것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봐라. 그 멀리 보는 저 멀리에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질러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좋게 보다 보니까 뭔가 계속 좋은 살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뭐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기타 등등 큰 상승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계속 뭔가 땔감을 때려 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뉴욕 증시는요, 좀 차분합니다. 한 주 동안 이미 사상 최고로 높아진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이후에 딱 한 주만 제외하고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스닥이 왜 이렇게 4월달 이후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주간 상승 마감을 했을까요? 그 원천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서? 아니면 뭐 지금 미국의 금리가 막 낮아서 이 기술주들이 경영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어서? 아니거든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요, 작년 11월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 작년 11월에 점도표에서는 2024년 연말에는 2023년 연말보다 75bp 정도 낮아진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점도표를 본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를 꿈꾸기 시작했고, 3번의 금리 인하에서 점점 확대되다가 2024년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해 라는 상상 임신 같은 걸 꿈꾸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중간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지표가 둔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뜨거워서 바로 먹으면 화상을 입지만 지금 경제는 딱 마시기 좋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했고, 그러다가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3번에서 1번까지 지금 축소된 상태입니다. 자, 나스닥이 왜 지난 4월 이후 딱 한 주를 제외하고 주간 상승 계속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강조하고 있죠. 이 내용이 아마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일정들을 보면은요, 7월 8일 월요일 5월달 미국의 소비자 신용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과연 신용카드를 얼마나 긁어댔는지 발표되고요. 6월달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6월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발표하는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0일 수요일 날은 5월 미국의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자, 11일 목요일 드디어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만약에 전월 대비 0.2% 이하면, 상승률이 0.2% 이하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고, 전년 동월 대비의 상승률로 따졌을 때 지난 4월 달에는 3.4%였고요. 5월에는 3.3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1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겠죠. 현재 최근 들어서 23만 명 정도, 23만 명 후반대에서 24만 명 초반까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살짝 레벨업된 상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일 금요일 미국의 6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이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몇 달 뒤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산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5월 달에는 2.2% 상승이었는데 6월에는 2.3% 상승이 예상되면서 오히려 생산자 물가 지표는 상승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다시 가만히 있어봐, 또 이거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힌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겠죠. 자, 그리고 금융주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12일 금요일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등 금융주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하면서 거의 매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네가 언제 했어? 라고 따지신다면, 에이, 제가 이랬잖아요. 뭐 지하 1층까지 팠고, 뭐 예상치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렸고, 눈높이를 낮추고, 뭐 지하 4층을 후려치고,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닝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또 준비해서 주중에 방송을 한번 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키포인트를 잡아보면, 아까 국내 증시는 제가 쭉 정리해 드렸죠. 자, 뉴욕 증시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볼 텐데, 이 이외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국 상원과 하원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를 보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떻고 금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할 텐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틀 뒤에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졸라 미 정부의 친화적이네, 저것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았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강조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6월 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부진했습니다. 실업률 상승했고요. 4월 달,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각각 5만 명 넘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반기 통화 보고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를 강조할 거예요. 자, 문제는 정치적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정치적 이벤트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정치적 이벤트가 단순히 뭐 총선, 대선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현 대통령의 노령화,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 양반이 재선을 하면 앞으로 5년 안에 이거 미국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서거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요 정치적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노하로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말이 돼?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몇 달이나 남았다고? 이런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령이 부각되니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염두에 둔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5일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미 압박을 하고 있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는커녕 무려 130bp 정도의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니네 이래도 트럼프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만들어질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대선, 프랑스 총선 이렇게 정치적 이벤트가 이거 오래가지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는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대선 이벤트.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 뭐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정책 공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 현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건강 이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뜻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니까 금방 지나갈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색깔의 이슈는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달, 5월달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 대거 하향 조정됐죠.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0만 6천 건. 거기에다가 실업률은 4.1%까지 상승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ISM 6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 즉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둔화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표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보다 둔화될 거야. 인플레이션 완화될 거야. 미국 금리 인하 확실시 되고 있어. 라고 장밋빛 전망을 꾸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안에 주거 비용 항목이 있는데 이 주거 비용 항목은 미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는 확연하게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지금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지금 미국 국민들이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2%까지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고용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는 솔직히 지금 언제 할지 모르고 그냥 9월 달에 하겠지 마냥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3월 달의 첫 번째 금리 인하와는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거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소비자 물가지표 예상보다 둔화되겠지만 세부 항목에서 집값 상승 부분 체크해야 되고요.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부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웬만한 경제지표 지금 다 기준선 아래에 있다. 자,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인데 경기 둔화라고 하고 있지 않고 하물며 부진했던 고용지표조차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은 하루 쉬고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올 텐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너무 이번 주에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국내 증권사들과는 달리 저는 조금 더 차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제가 주중에 준비해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